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밤중에 몇 번 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피곤합니다. 머리는 막지 않고 입안은 텁텁하며 속은 이유 없이 더부룩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잠을 좀 설쳤나? 운동을 안 해서 그렇겠지.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똑같은 아침을 맞이합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 초음파도 큰 이상 없음. 그런데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쉬어도 회복이 안 되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간 기능이 이미 떨어진 상태입니다. 피검사 수치는 정상인데도 말이죠.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은 다른 장기와 달리 회복할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거창한 약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하루 습관 하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간 수치는 정상이라는데 몸은 점점 무거워져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간이 아프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은 통증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묵묵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간을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피 속의 노폐물, 약물 찌꺼기, 음식에서 나온 독소를 매 순간 걸러냅니다. 그런데 필터를 너무 오래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보기엔 물이 나오는 것 같아도 안에서는 이미 막히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간을 돕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간을 더 바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독에 좋다는 말만 듣고 이것저것 먹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하며 밤늦게까지 TV를 봅니다. 하지만 간은 밤에 가장 많이 회복됩니다. 이 시간에 쉬지 못하면 다음날 피로가 고스란히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루 한 가지만 바꿔도 간이 쉬기 시작하고 피로가 줄고 수치가 서서히 달라진다면 그걸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복잡한 이론도 어려운 의학 용어도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에서 이 한 가지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간을 살리는 정확한 타이밍, 많은 분들이 간 회복을 망치는 흔한 실수, 그리고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왜 간 문제는 늘 이상 없음이라는 결과 뒤에 숨어 있는지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간 문제의 가장 무서운 점은 거의 항상 정상이라는 얼굴로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피검사를 받으면 AST, ALT 수치가 기준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큰 이상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몸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낮에는 이유 없이 졸립니다. 소화가 느려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합니다. 예전엔 괜찮던 음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간극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검사는 정상인데 몸은 계속 불편한 상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이 탓이겠지. 하지만 간은 나이만으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간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대부분 과로입니다. 간은 하루에도 수백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에 영양을 분해하고
쓰지 못한 것은 저장하거나 배출합니다. 약을 해독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혈당 조절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간은 쉬는 시간이 거의 밤에만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잠들면 다른 장기들은 속도를 줄입니다. 하지만 간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처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마치 모두 퇴근한 사무실에서 혼자 불을 켜고 정리하는 직원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이 밤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늦은 저녁 식사, TV와 휴대폰, 밤 간식, 불규칙한 수면. 이런 습관들은 간에게 오늘도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간 수치는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간은 참는 장기입니다. 웬만해서는 신호를 크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올라왔다는 것은 이미 꽤 오래 무리를 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술만 안 마시면 간은 괜찮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간 기능 저하가 매우 흔합니다. 왜일까요? 간은 알코올만 처리하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식, 단 음식, 불규칙한 식사 시간, 과도한 약물과 건강식품, 그리고 수면 부족. 이 모든 것이 술 못지않게 간을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무리해도 다시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같은 무리를 해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반전이 있습니다. 간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자극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무리입니다. 하루 한 번 늦은 식사, 하루 한 번 늦게 자는 습관, 하루 한 번 무심코 먹는 간식. 이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서 어느 날부터 아침 피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는 아직 간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북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간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더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나 줄이거나 하나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한마디, 그리고 그 말 속에 숨어있는 결정적인 힌트를 통해 간 회복의 출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간은 말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소리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어볼 차례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이 말에는 공통된 표정이 따라옵니다. 억울함과 혼란이 섞인 얼굴입니다. 나름대로 조심하며 살았는데 왜 몸이 말을 안 듣는 걸까? 며칠 전에도 비슷한 분이 오셨습니다. 68세 남성분이었습니다. 술은 1년에 몇 번, 담배는 오래전에 끊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도 나가십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관리에 꽤 신경 쓰는 생활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오후 2시만 되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집에만 오면 소파에 앉아 그대로 잠들어 버립니다.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 줄 알고 수면제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역시 정상 범위입니다. AST, ALT 모두 기준 안.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럼 괜찮은 거겠지. 하지만 저는 그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보통 몇 시에 하세요? 잠깐의 침묵 뒤에 대답이 돌아옵니다. 뉴스 다 보고 나면 8시 반쯤이요. 그럼 주무시는 시간은요? 11시 넘어서요. 이때 대부분의 퍼즐이 맞춰집니다. 간은 그분의 생활 속에서 하루도 제대로 쉴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간을 술 마시는 사람의 장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생활 패턴입니다. 특히 저녁 이후의 시간입니다. 간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야 비로소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늦은 식사, 늦은 취침이 반복되면 간은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남성분은 특별히 과한 음식을 드시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간이 쉬어야 할 시간에 계속 일을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그분께 아주 단순한 제안을 했습니다. 무엇을 먹지 말라는 말도 약을 바꾸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저녁 식사 시간을 2시간만 앞당겨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하지만 일주일 뒤 그분은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오후에 졸음이 덜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워요. 간 수치가 극적으로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반응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간 회복은 수치부터 좋아지는 게 아니라 느낌부터 달라집니다. 아침이 조금 편해지고 오후 피로가 줄고 소화가 덜 부담스러워집니다. 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간을 힘들게 하는 습관도 늘 같은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이 말이 일주일, 한 달, 몇 년 쌓이면 간은 서서히 지칩니다. 간은 참고 또 참다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가 되어서야 신호를 크게 보냅니다. 그때는 이미 회복에 시간이 더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북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하나입니다. 간을 살리는 변화는 거창하지 않다는 것, 오히려 너무 사소해서 그동안 무시해왔던 것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사소한 변화가 어떻게 공통습관으로 이어지는지, 간 수치가 달라진 분들에게서 반복해서 발견된 패턴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를 잠깐 떠올려 보세요. 특별히 나쁜 건 없어 보이지만 간이 쉬지 못할 이유는 혹시 숨어 있지 않은지, 그 답이 다음 장에 있습니다. 간 수치가 달라진 분들에게는 묘하게 닮은 점이 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다 다른데 생활 속에 공통된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그 패턴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덜어낸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을 살리기 위해 이것저것을 추가합니다. 해독 주스, 건강식품, 특별한 차. 하지만 실제로 간이 편안해지는 순간은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첩에 따로 표시해 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간 수치가 서서히 안정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기록을 다시 보면 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이후의 선택입니다. 이분들은 저녁 이후에 뭔가를 더 하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았고, 마시지 않았고, 늦게까지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간에게 시간을 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간 해독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멈추느냐의 문제입니다. 간은 낮 동안 들어온 것들을 밤에 처리합니다. 그런데 밤에도 계속 들어오면 정리할 틈이 없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간은 늘 밀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아침 피로, 오후 무기력, 이유 없는 더부룩함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분들 대부분이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술도 거의 안 마시고 폭식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저녁 식사 후 과일 한 접시, TV 보면서 먹는 견과류 한 줌, 잠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이것들은 모두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간의 입장에서 보면 밤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간은 음식의 종류보다 타이밍에 훨씬 민감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처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간 수치가 좋아진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뭘 먹어서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안 먹는 시간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간 회복의 핵심은 보충이 아니라 휴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을 가장 빨리 지치게 하는 건 과식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저녁 이후의 잦은 간식은 간에게는 짧은 휴식도 주지 않는 상태를 만듭니다. 이 오디오북의 제목이 하루 한 가지 바꾸면 간 수치가 달라집니다. 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를 전부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운동을 갑자기 늘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딱 한 구간, 저녁 이후에 선택 하나만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첫 번째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왜 이 변화가 간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지 과학적으로, 그러나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와 조금이라도 겹친다면 다음 이야기는 분명히 더 중요하게 들리실 겁니다. 간 회복이 시작되는 첫 번째 변화는 대부분의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특별한 음식도 아니고 새로운 약도 아닙니다. 바로 간이 쉬기 시작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하지만 오늘 이 장에서는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안 먹을 것인가 가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 비로소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특히 저녁 이후의 공복 시간은 간에게 가장 중요한 휴식입니다. 이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만으로도 간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공복이 길면 간이 더 힘들지 않나요? 젊을 때는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간은 계속 일을 하는 것보다 잠시 멈추는 쪽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간은 밤 10시 이후부터 본격적인 회복과 정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위장과 장도 함께 쉬어야 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이 중요해집니다. 간 수치가 서서히 내려간 분들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 저녁 식사와 취침 사이에 최소 서너 시간의 간격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간은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처리하고 세포를 정비합니다. 이 변화가 처음에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입안이 덜 텁텁합니다. 기상 직후의 무거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오후 졸음이 이전보다 늦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간이 회복을 시작했다는 가장 초기 신호입니다. 아직 수치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느낌은 이미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이 변화는 참아서 얻는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편해지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뭔가 안 먹으면 허전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상하게도 밤이 더 편해요. 라는 말로 바뀝니다. 간이 쉬면 수면의 질도 함께 달라집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얕게 잤다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하나의 반직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 해독은 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수면, 호르몬, 혈당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간이 쉬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동시에 가벼워집니다. 이 장을 들으면서 그럼 저녁을 아예 굶어야 하나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저녁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시간 조정이 간을 살리는 핵심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 해독을 하면서 오히려 실패하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간 회복의 첫 단계를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그 효과를 확실하게 만드는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 해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하지만 간을 실제로 쉬게 만드는 핵심은 먹는 내용보다 먹는 흐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바로 저녁 이후의 작은 행동들입니다. 간이 회복을 시작하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몸이
오늘은 이제 정리만 하면 된다 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 신호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저녁 이후의 안정된 리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녁을 많이 안 먹어요.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했지만 식후에 과일을 조금 먹습니다. TV를 보면서 견과류를 집어 먹습니다. 잠들기 전에 차 한 잔을 마십니다. 이 모든 행동은 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일이 끝난 게 아니다. 간은 아주 정직합니다.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들어오면 다시 처리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 결과 회복은 계속 미뤄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밤에 조금 먹어도 다음날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간의 처리 속도는 느려지고 피로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좋아진 분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저녁 이후를 단순하게 만든 것입니다. 식사 후에는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입이 심심하면 물을 마십니다. TV를 보더라도 늦게까지 버티지 않습니다. 이 단순함이 간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간이 쉬기 시작하면 혈당도 함께 안정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고 새벽에 괜히 배가 고파지는 현상도 완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간과 위장이 동시에 쉬어야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녁을 조금 일찍 먹었을 뿐인데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이때 간 수치는 아직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의 리듬은 이미 바뀌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이 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간 회복은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편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절대 무리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부모님이나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조용히 함께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변화는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오래 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간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간을 더 지치게 만드는 아주 흔한 착각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착각을 바로잡는 순간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됩니다. 간을 회복시키는 세 번째 변화는 특별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의 하루 안에 있는 행동 하나를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 회복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뭔가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간 수치가 안정된 분들은 새로운 습관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행동을 조금 앞당겼을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운동도 식단 전체도 아닙니다. 바로 하루 중 가장 무심하게 넘기는 한 구간입니다. 저녁 이후 몸이 쉬어야 하는 시간에 우리는 습관처럼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간은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식사는 끝났지만 하루가 끝난 느낌은 아닙니다. TV를 켜고 휴대폰을 보며 간단한 먹거리를 곁들입니다. 몸은 앉아있지만 간은 다시 깨어납니다. 간 회복이 시작된 분들은 이 흐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루의 끝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쉬는 행위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더 이상 무언가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명을 조금 낮추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활동으로 전환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간에게는 하루 중 가장 명확한 신호가 됩니다. 이제 정리만 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간은 활동량이 많아서 지치는 게 아닙니다. 끝이 없어서 지칩니다. 하루가 끝났다는 신호가 분명할수록 간은
빠르게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신호가 흐릿하면 간은 밤새 반쯤 깨어있는 상태로 남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도 계속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밤 11시까지 간단한 간식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식사의 문제라기보다 하루를 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간 회복을 시작하는 세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루를 닫는 습관을 만드는 것.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다음 반응을 보입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끈적합니다. 속이 묘하게 편안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뭘 한 것도 없는데요. 하지만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하셨습니다. 간에게 명확한 휴식 시간을 주신 겁니다. 이 단계에서 절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이틀은 흐트러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실행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리듬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간 해독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착각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착각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간 해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착각은 몸에 좋다는 말이면 언제든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해독 주스를 마시고 건강식품을 챙기고 몸에 좋다는 차를 밤마다 드십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간 수치가 잘 내려가지 않는 분들을 보면 이 노력들이 오히려 간을 더 바쁘게 만들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간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모두 처리 대상일 뿐입니다. 밤에 마시는 건강 주스도 몸에 좋다는 차도 간에게는 똑같이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밤에 뭔가를 먹어도 다음날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간은 들어오는 양보다 쉬는 시간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간 해독을 한다고 열심히 챙겼는데 오히려 아침 피로가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간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정작 간이 쉬어야 할 시간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간에 좋다니까 공복에 먹어야 효과가 있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낮의 공복과 밤의 공복은 전혀 다릅니다. 밤의 공복은 회복을 위한 시간이지 새로운 일을 주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간 회복이 잘 되는 분들은 밤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더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워둡니다. 이 비움이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몸이 먼저 대답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입안이 덜 텁텁해집니다. 속이 가볍고 괜히 손이 무거운 음식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간이 밤에 제 역할을 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반직관적인 진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 해독은 자극이 아니라 안정에서 시작됩니다. 뭔가를 더 넣는 순간 간은 다시 긴장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간은 비로소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밤에는 간을 돕지 말고 간을 쉬게 하라.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변화를 이미 시작한 분들이 추가로 하나만 더 했을 때 몸이 훨씬 빠르게 편안해진 아주 쉬운 보너스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습관은 오늘 바로 시작해도 무리가 없고 간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간 회복을 이미 시작한 분들이 이건 정말 도움이 됐다고 말하는 보너스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해서 대부분 그냥 지나치는 행동입니다. 바로 아침을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 해독을 밤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간의 회복 흐름은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완성됩니다.
밤에 간이 정리를 잘 마쳤다면 아침에는 그 결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아침을 너무 급하게 시작하면 간은 다시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간 수치가 안정된 분들의 아침은 비슷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먹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잠깐 몸을 깨우는 시간을 둡니다. 이 시간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몸을 가볍게 움직입니다. 이 작은 여유가 간에게는 이렇게 전달됩니다. 오늘도 천천히 시작해도 된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아침을 늦게 먹으면 간에 안 좋지 않나요? 하지만 아침을 조금 늦추는 것과 아침을 거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공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밀어 넣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밤에 잘 쉰 간은 아침에 갑작스러운 자극에 약합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식, 많은 양은 간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보너스 습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침은 간에게 오늘도 괜찮다는 신호를 주는 시간으로 쓰는 것.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밤 습관은 잘 바꿨는데도 아침이 여전히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일어나자마자 바로 빵과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을 조금만 늦추고 첫 음식의 양을 줄였을 뿐인데 며칠 후 아침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변화는 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혈당, 위장, 호르몬 리듬이 함께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 회복이 잘 진행되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덜 급해졌어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간은 급할수록 지치고 여유가 있을수록 회복됩니다. 이 보너스 습관은 억지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몸이 편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방법이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분들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나면 불안 없이 안전하게 간 회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이 방법은 누구에게나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간 회복에는 조심해야 할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은 대부분의 60세 이상 성인에게 부담이 적고 안전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 질환으로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간경화, 활동성 간염, 혹은 간 수치가 급격히 변동하는 상태라면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담당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약이나 혈당 조절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저녁 공복 시간이 길어질 경우 저혈당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께는 무조건 안 먹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시간 조절은 하되 약 복용과 식사 간격은 개인 상태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간 회복은 몸을 놀라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갑작스럽게 저녁을 완전히 없애거나 무리하게 공복 시간을 늘리면 오히려 몸 전체가 긴장합니다. 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바꾸는 것. 저녁을 아예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30분, 1시간 앞당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밤 간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빈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몸이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어야 간도 회복을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살이 빠지면 간에 지방이 갑자기 몰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 수치가 오히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북의 모든 방법은 빨리 효과를 보자가 아니라 오래 유지하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편하면 좋아지고 무리하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장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조심해야 할 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 기준만 알고 있다면 대부분의 변화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7일간 회복 스타트 플랜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간 회복은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계획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작을수록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리하지 않고 몸이 놀라지 않게 간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7일간 회복 스타트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날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하나만 관찰해 보세요. 내가 저녁을 몇 시에 먹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먹는지. 이날은 고치지 말고 그냥 바라보는 날입니다. 간 회복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날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어제보다 30분만 앞당겨 보세요. 내용은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만 조금 움직이는 겁니다. 이 작은 이동이 간에게는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저녁 이후의 간식을 한 번만 줄여보세요. 완전히 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건너뛴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날 밤 몸의 느낌을 기억해두세요. 넷째 날입니다. 저녁 이후에는 먹는 대신 쉬는 행동을 하나 정합니다. 조명을 낮추거나 가볍게 몸을 풀거나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도 좋습니다. 이 행동은 하루를 닫는 신호가 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아침을 급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바로 먹지 말고 잠깐 여유를 둡니다. 이날부터 아침의 무거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지금까지 중 가장 편했던 선택을 하나 고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합니다.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간은 꾸준함을 좋아합니다. 일곱째 날입니다.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수치가 아니라 느낌을 기준으로 평가하세요. 아침이 어떤지, 오후 피로는 어떤지, 속은 이전보다 편한지. 이 변화가 간 회복의 진짜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7일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은 변화를 감지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7일이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노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차분하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간 회복의 방향을 정확히 잡으셨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 몸의 말을 다시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고 묵묵히 당신의 하루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놓쳤을 뿐입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 결국 하나입니다. 간을 살리는 방법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늦은 저녁, 무심코 집어들던 간식, 하루를 끝내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던 습관들.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가는 쉬지 못했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간이 언제 쉬고 싶어 하는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덜 텁텁해지고 오후 피로가 조금 늦게 찾아오고 속이 전보다 편안해졌다면 그건 분명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아직 수치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느낌이 먼저 달라지는 건 아주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간은 회복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다만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오늘처럼 조용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바꿔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어제보다 늦지만 내일보다 빠릅니다.
노후의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소한 결정이 5년, 10년 뒤에 몸을 만듭니다. 이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모두 다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간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쉬어갈 틈만 원할 뿐입니다. 이제 오늘 밤 하루를 조금 일찍 마무리해보세요. 그것이 간에게는 가장 확실한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약속 하나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데이 7분의 1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약속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하는 선언입니다. 작은 반복이 몸을 바꾸고 몸의 변화가 삶의 리듬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몸이 편안해지는 튼틀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간이 조용히 쉬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